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또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연휴 맞았어요? 근로자의 날 네, 쉬셨나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니까 쉬어야지. 프리랜서 근로자.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잘 쉬셨는지요? 네, 이제 연휴 기간에 연준이 기준금리 이제 동결을 하면서 엔화가 다시 또 좀 급상승했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일본 정부가 좀 개입한 게 아니냐, 네. 개입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엔화의 움직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음.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해요. 아, 네.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아소다로 전 총리가 네. 4월에 트럼프 만나러 갔거든요. 어. 트럼프 만나러 갔는데 네. 그냥 보통 이렇게 만나면 존말 해주잖아요. 네, SNS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트럼프가? 트럼프가 네. 예, 그래서 나 저기 일본은 지금 환율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플라자 합의를 해버릴 거야.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네. 대단한 그래,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을 잘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예의가 없지. 네. 뭐 그 골프 치러 이제 자기 친구라고 아소다로는 네네. 물론 뭐 그냥 왔겠어요. 음. 뭐 친분 가지러 온 건 아니고 어차피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심기를 드러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싸잖아요. 역대급으로 이제 네, 들어갔잖아요. 싸죠. 우리 뭐 해외 여행하기 좋잖아요. 얼마 전까지 860원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860원이었는데 100엔당 이 갑자기 지금 80원 넘게. 85원까지 뭐 895원까지 팡 튀었어요. 네네. 하루 만에. 음. 일본 은행에서 개입했겠죠. 네, 개입했는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 말을 들은 거겠죠. 아. 네, 트럼프 말을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쪽에서 심기를 또 굉장히 불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옐런 재무장관이 음. 이렇게 급격한 통제는 좋지 않다.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11월이 대선인데 네. 바이든은 재선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선하려면 대통령이 경제 좋고 네. 네. 주가 어떻게 돼요? 좋아야 올라가야지. 되겠죠. 네. 네, 좋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환율이 일본이 저렇게 움직이면 안 좋은 이유가 지금 돈을 계속 풀어요. 우리는 막 지금 뭐 QT 한다고 그러지만 네. 미국 그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장기채는 지금 이렇게 발행해봐야 안 팔리니까 단기채만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미국 그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안 가지고 있겠죠. 대부분 국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그 엔화가 과도하게 빠지는 거 디펜스 하려면 국채 팔아서 달러 가지고 그죠? 이렇게 개입해야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국채 막 발행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본까지 내놓아 버리면 요즘에 중국 안 사주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 경제에 안 좋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잔뜩 실탄 마련했다가 2분기, 3분기에 그냥 빵 쏴야 돼. 네. 그래야 이제 경기 이렇게 되고 나면 뭐 그다음 모르겠고 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알고 하지 않았을까. 네, 알고 야 자꾸 이렇게 하면 플라자 합의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라우마거든요. 네. 플라자 합의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일본 반도체를 그 전에 뭐 일본 반도체를 먼저 박살을 냈지만 미국이 그 이제 다 미국 때문에. 네, 그게 항상 있잖아요. G2를 그 제가 이제 아이템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경쟁 국가가 올라올 때 항상 손보는 성공 방정식. 무역으로 일단 막 도발하고 네, 그다음에 기술 가지고 목을 막 조르고 네. 지금 딱 중국한테 그러고 있죠. 네. 트럼프가 막 관세 50% 때리고 막 100% 때리고 하다가 반도체 가지고 기술 막 목 조르다가 나중에 금융으로 털어먹거든요. 근데 금융으로 털어먹 일본이 그래 털린 게 이제 네. 플라자 합의예요. 갑자기 그때 달러당 엔화 환율이 250엔이었어요. 1달러당. 네네. 그거를 플라자 합의하고 그게 130엔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네. 거의 반이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2배 오른 거죠. 네. 엔화 가치가. 네.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게 버블이 빵 터져가지고 그냥 20년 동안 지금 골골골거리.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이제 언급하고. 자기 친구라고 불러놓고 골프 치자고 해놓고 전 너무한 거 총리한테 아니야, 정말. 네, 플라자 합의해버리겠다 네. 이러니까 일본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주식시장에는 변동성, 불확실성 별로 안 좋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또 맞다이로 들어가야겠네요.
맞다이로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뭔데요, 모르세요? 아, 몰라요. 무슨 아나운서가 맞다이야. 그 미니진, 그 미니진 아마 몰라. 미니진이야, 미니진. 미니진 아세요? 미니진 알죠, 알아요. 알죠? 아, 네,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짧게 이렇게 네네. 엔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메인 이슈는 테슬라입니다. 네네. 테슬라 보셨을 텐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최근에 140달러 밑으로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다시 급반등하면서 일주일 만에 거의 19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급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네네. 또 중국을 가가지고 FSD를 따왔잖아요. 네네. 뭐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승인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제 좀 테슬라 사야 되나 싶었는데 또 살짝 주가가 좀 미끄러지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FSD. 이것도 정치적이라고 봐요. 아, 저는. 그래요? 네. 요즘에는 뭐 다 정치예요. 정치 이슈인데 대선이 또 있어요. 이게 사실은 4년 전에 그 테슬라가 FSD를 중국에다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무슨 데이터 보안, 뭐 네. 이게 뭐 안보 이슈 때문에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4년 만에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그 사이에 뭐 시스템이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해준대. 너무 깜짝이야. 네. 이유가 왜 뭐예요? 그러냐면요. 네. 트럼프한테 화웨이 제스처를 보내는 거예요. 중국이. 네. 아,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제 중국도 움직이는 거죠. 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보통 이게 그 미국도 되게 이제 양당 체제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거기 보면 정치 자금을 대는 파이프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민주당 쪽은 네. 실리콘밸리하고 헐리우드 쪽에 항상 정치 자금을 많이 대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뭐 리버럴하고 뭐 어떤 세외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트럼프 쪽은 굴뚝 산업, 석유, 뭐 철강, 뭐 철도, 뭐 이런 쪽 회사들이 대부분 자금을 많이 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축산업, 농산품 이런 쪽 그런 쪽이 이제 항상 공화당 쪽에 돈을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실리콘밸리는 보통 민주당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를 지지해요. 아, 이유가 뭐예요? 그냥요. 아, 마음에 들어서. 뭐 물론 내 이제 그런 취향이다. 거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약간 이제 트럼프의 그런 독재적인 성격이 자기하고는 맞는 것도 있고.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둘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론하고 트럼프는 사실 막 저녁 먹으면서 막 이런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오.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할 정도고. 원래 찐친이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하고 2기가 되게 다른 게요. 네. 트럼프 1기 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저 사람이 설마 되겠어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 그래서 줄을 안 썼어요. 네. 밑에. 그래서 공화당 주류들이 대부분 줄을 안 썼고, 네.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때 막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면 많이 뭉갰어요. 행정부에서 관료들이. 네네. 많이 뭉개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실행 효과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재선하면서 샀나요? 완전히 주류를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해서 미리 딱 이런 것들을 강요들을 세팅해놔요. 네네. 그래서 뭐 재무장관 누구, 뭐 상무부 장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 국무장관 누구 대충 세팅해 놓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는 다 그게 세팅돼 있고 네. 그리고 그 공약도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그 전에 공약할 때 설마 저거 지키겠니? 네. 그러고 했는데 네. 그거 했잖아요. 네네. 그대로. 그죠? 그래서 그런데 섀도우 캐비넷에 들어가는 강요에 대해서 제안을 할 정도로 일론이 네. 트럼프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네. 리창 총리가 갑자기 트럼프를 불러서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을 불러서 사실 트럼프의 뭐 사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FSD라는 당근 줄게.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4년 만에 안 되다가 갑자기 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갑자기 뭐 4년 만에 안보가 달라졌나? AI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데이터가 더 많이 빨려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스처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창 총리가 넘버 2가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리창 총리는 시진핑의 오른팔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리커창 총리가 경제통이었던 것 반면에 리창은 사실 경제통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하진 않았겠죠. 그 약간 쇼적인. 네, 뭐 그런 그 제스처죠. 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미중 간의 협력의 성공 모델이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차 기술한테 뺏길 게 있어요. 아, 베낄 게 있다고? 네, 카피할 게 있어요. 어떤 카피할. 거요? 일단 이제 중국 내에서 가장 브랜드 파워가 큰 미국 기업 두 개라 그러면 네. 애플하고 테슬라거든요. 근데 애플의 기술은 대충 카피할 거 다 했어요. 이미 다 네, 가져. 화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쓸만하니까 이제 애국 소비해야지 이거. 그리고 팀쿡은 당했다. 네. 민주당 지지자예요. 네. 왜냐면 동성애자잖아.
그죠? 동성애자들은 보통 민주당 쪽이니까. 그러니까 그 애플은 안 풀어주고 테슬라는 그리고 FSD라는 기술이 이게 군사 쪽에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요즘에 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AI 드론이 막 그냥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게 사실 자율주행 기술들이 다 필요한 아.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아직까지 테슬라한테 뽑아먹을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복합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FSD를 풀어주면 또 여기에 뭐 관련된 인력들이 또 많이 배우다가 또 중국 회사 리오토나 뭐 샤오펑이나 이런 데 이직할 거고, 그럼 기술 자연스럽게 뭐 될 수 그러니까. 있겠죠. 네. 이번에 그러니까 테슬라 기술을 빼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게 맞네요. 일론도 알 겁니다. 아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내가 충분히 돈 벌 수 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반도체 뭐 진출하면 기술 뭐 털릴까 모르나요? 알죠. 최대한 늦게 이렇게 털리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내주고 기술 달라 이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거 알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글로벌 기업들. 완전 자율주행 그러면은 테슬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좀 처음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제 일단 8월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미 그 어떤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자동차 쪽에 많이 돼 있죠. 전기차 지금 비중이 거의 30-40%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테슬라 차를 탄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게 이제 FSD를 그게 원래 한 15,000불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한 8,000불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 구독? 네, 그 FSD 네, 기술. 그러니까 맞아, 구독료도 반으로 낮췄잖아요. 맞아요. 그 전기차 값도 많이 낮췄고, 그래서 가격 낮추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중국의 그 에이다스 시스템이랑 이미 이제 자율주행차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라고 하던데 중국이 정말 FSD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제 중국 빅테크들도 사실 자율주행 기술들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사실 중국의 어떤 자율주행차 기술은 약간 그 하드웨어 스펙을 좀 과잉해서 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라는 부분하고 판단이라는 부분하고 제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이제 컨트롤 하는데, 인지라는 거는 결국 그 세 가지 센싱이 필요하거든요. 카메라하고 레이더하고 라이다. 요걸 가지고 센서 퓨전에서 많이 쓰는데, 근데 라이다가 제일 비싸요. 라이다가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술 떨어지면 하드웨어를 많이 발라야 돼요. 이렇게 많이 발라야 돼요. 근데 그거라도 해가지고. 근데 테슬라는 AI 기술 좋잖아요. 그리고 도조 시스템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서버에서 이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카메라만 씁니다. 비싼 라이다하고 레이더는 안 써요, 아직까지. 나중에 레이더는 쓸 수 있다. 레이더는 이제 그 RF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서 돌아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거고, 라이다는 빛을 쏴서 하는 건데, 라이다가 비싸요. 라이다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이제 그 비전 가지고만 이제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경쟁력이 더 있겠죠. 써보면 더 매끄럽잖아요. 그래요?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저도 안 써봤으면 모르죠. 써보셔야지.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1등 기업이 BYD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로에 다니는 버스 보면은 BYD라는 그런 글자가 적혀 있는데, BYD가 테슬라랑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쪽을 양분도 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BYD는 지금 가성비도 있고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뭐 그 정도의 BYD의 경쟁력이 있는 건지, 중국 안에서 중국인들이 자국 업체를 더 좋아하진 않을지. 일단 이제 중국 그 인민들은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하고 애플은 다 쓰고 싶어요,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사실 왜 애플을 못 쓰겠어요? 이렇게 애플 폰 이렇게 꺼내놓으면 매국노라고 막 하니까. 그래요? 화웨이 이제 폰 이렇게 올려놓는 거. 메이트가 사실 애플보다 좋겠습니까? 훨씬 안 좋지. 한 두세 대는 떨어질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고위층이면 고위층이면 국가를 사랑한다. 그리고 공무원이면 딱 이렇게 올려놔야지, 이 사람 애국자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막 요즘 연예인들도 엄청 뭐 애국심 없다고 막 난리치거든요. 뭐 아이폰 들고 나오면 저 매국노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우리 그 총리가 만나고 뭐 한중 미중 어떤 협력의 표상이니까, 그동안 이제 테슬라 차 쓰면 막 충전도 안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타도 되나 보다.
충분히 이제 기존의 테슬라 사용자들이 음. 이런 것들 FSD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네. 신규 고객도 좀 늘어날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음. 그거를 이제 사실 일론도 기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부르니까 날아간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전기차가 살짝 죽고 하이브리드 차를 오히려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주변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전기차 매력이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FSD가 정말 그거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충분히 기대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핸들을 놓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포인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사실 잘 안 팔리는 거는 사실 전기차가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많이 좀 팔릴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보조금의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줄이니까. 계속해서 줄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기 인프라가 많이 깔릴 거야 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전기가 AI 쪽으로 막 써야 되니까 생각보다 전기 인프라가 자동차 쪽으로는 저게 할당하는데 한계가 있겠는데 지금 당장 뭐 데이터 센터 짓는데 무슨 네. 원전까지 푼다고 그러는데 AI가 정말 변수네요. AI가 뭐 진짜 이게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 뭐 전기 10%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는 사실 전기차 그 계획에서는 AI 변수가 없었어요. 근데 국가나 기업들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당장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중요하죠. 네. AI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이제 밀린 측면들이 있죠.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약간 그 고관여층, 약간 얼리 어댑터들한테는 이게 자율주행차 좋은데? 네. 운전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한국에도 빨리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FSD 기술이 국내에서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게 결국 데이터 네네. 싸움이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사실 데이터 그냥 마음대로 땡겨갈 수 있어요. 네. 중국에는 굉장히 편하게 빅데이터를 땡겨갈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FSD가 들어오려면 좀 더 완성도가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 테슬라 소식 덕분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뭐 네.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지금 뭐 한 발 늦은 건 아닌지 좀 볼만한 수혜주 보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중요해요. 네. 일단 17% 상승했다가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한데 다른 테크 빠지는 것에 비해서 좀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세게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테슬라의 FSD가 뭔가 주도 섹터로서 다시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웨버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 뭐 삼성전기, MC넥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막 튀어오른 종목들보다는 네네. 좀 전통적인 그런 종목들을 보시네요. 테마주 잘못 알려주면 안 네. 되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텔레칩스, MC넥스, 삼성전기.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오토에버는 테슬라 이거랑 얼마나 뭐 관련이 있길래 수혜주로 꼽으시는 거예요? 일단 테슬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일단 테슬라가 막 올 8월부터 FSD가 좀 팍 치고 나가면 네네. 애플이 항상 뭐 팍 치고 나가면 다 따라가잖아요. 현대도 따라갈 네, 것이다. 현대 기아도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레벨 3가 올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내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 신차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테슬라가 올 여름에 테이프를 끊어주는 거면 이쪽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중요한데, 근데 테슬라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네. 슈퍼컴퓨터가 있고 여기 AI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근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AI 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요? 가져와야 돼요? 클라우드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데다가 클라우드를 써서 이거를 이제 뭔가 자기들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죠. 근데 평생 기계 엔지니어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IT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네. 네. 그래서 중간에 뭔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열사가 필요한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약간 IT 비즈니스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뭐 그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나 아니면 그 어떤 ITO 그 IT 아웃소싱 이런 쪽으로 주로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그 차량 반도체 OS 쪽하고 칩 설계 쪽을 인력을 다 모았어요. 네.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 차세대 자동차 쪽은 이쪽이 컨트롤 타워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려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이게 그 어레인지를 하는 그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막 그 클라우드 쓰세요 그러면 기계 산업 하시는 분들 모르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그 해줄 수 있는 게 현대오토웨보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나 이런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대차 그룹 계열사 20여 개에다가 지금 ERP 시스템, 전사적 자원 관리 쪽 시스템을 깔고 있어요. 일단은 데이터를 자기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다가 뭔가 해서 이걸 막 돌려야 되잖아요. 네. 컴퓨팅 파워 가지고. 그러면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죠? 시스템 필요하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버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네, 맞습니다. 좀. 그런 쪽에서 이제 빨라지니까 음. 이제 전방 시장이 빨라지니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텔레칩스도 약간은 최근에 좀 소외되어 있다가 살짝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 뭐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텔레칩스는? 그렇죠. 그동안 사실 뭐 테슬라가 빌빌거리니까 네. 자율주행차 쪽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자동차가 안 팔렸잖아요. 우리 뭐 2년 전에는 사실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그러니까요. 못 파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살 사람이 다 사버려가지고 그랬는데 모멘텀이 살아난다 그러면 또 자율주행차 쪽이 이제 섹터가 살아날 수 있고 텔레칩스는 이제 팹리스 업체예요. 칩 네. 설계 업체인데 이 자동차 차세대 자동차 쪽에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한 2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쪽이 네. 일단은 인포테인먼트. 차에서 뭔가 내가 즐길 거리 있잖아요. 음악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어떤 제어하는 것들이 네네. 편안하게 컴포터블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인포테인먼트 쪽인데 거기를 통제하는 두뇌 칩 AP라고 하죠. 그거를 하는 회사가 텔레칩스. 텔레칩스고요. 또 한 축이 이제 자율주행이죠. 네. 자율주행 칩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쪽 칩에 인발부가 되는 회사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에 네. 하나가 텔레칩스예요? 텔레칩스는 인포테인먼트 쪽. 반대쪽은 아예 안 하고. 국내에서 아직까지 자율주행 쪽에 칩에 의미 있는 네. 그게 없어요. 왜냐면 자율주행을 잘 하려면 칩 네. 설계를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행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그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막 데이터가 마이닝돼서 여기서 네.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한 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그 걸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그런 어떤 칩을 하려고 우리 항상 이야기했던 반도체 설계 전설, 짐 켈러하고 손을 잡고 텐스토렌트에서 지금 현대차용 그 하드웨어 칩, 두뇌 칩을 설계를 하고 있죠. 그게 2027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좀 멀었네요. 네, 시간 좀 있습니다. MC넥스는 근데 원래 모바일 쪽 아니었어요? 지금 자동차 쪽 매출 비중이 네. 20%를 넘어서 30%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자동차 쪽에 수주받은 잔고가 지금 한 1조 5천억, 2조까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주력은 네. 70% 가까이는 삼성향 스마트폰 카메라죠.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스마트폰 때문에 빠진 건데 이제 뭔가 반등할 때는 뭐 자율주행 쪽에 기대를 하는 거죠.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올라오긴 했던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테슬라 모멘텀.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쪽에 뭔가 치고 나오는구나. 네. 왜냐면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뭔가 치고 나오면 그 카메라 스펙이 많이 좋아져야 돼요. 왜냐면 테슬라는 카메라 가지고만 자율주행 구현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뭐 만약에 100만 화소 이런 짜리 카메라를 200만 넘어서 800만까지 써야 되거든요. 우리 뭐 휴대폰에는 지금 뭐 1억 화소, 2억 화소 네. 쓰니까 800만 화소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네. 자동차 쪽은 약간 그냥 진짜 이게 픽셀이 데드 픽셀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는 사실 뭐 약간 그런 것들이 그쵸. 좀 약간 허술해도 되거든요. 사람 목숨하고 직결된 게 아닌데. 네네. 근데 차량 카메라는 만약에 데드 픽셀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뭐 물체가 있었다. 네네. 사고 나는 거. 그러네요. 네. 또 정교하게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훨씬 더 어떤 그 퀄리티 컨트롤을 까다롭죠. 그럼 마지막 수혜주인 삼성전기는 네. 또 최근에 좋아요.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삼성전기는 뭐 MLCC 카메라 모듈 쪽. 네네.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이 이제 테슬라하고 대거 납품 계약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한 5천억에서 1조까지 정도 지금 뭐 어떤 수주 그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아마 사이버 트럭 같은 차세대 자동차부터 이제 빌트인이 돼서 들어갈 것 같고 사이버 트럭 리콜했다가. 네, 뭐 그렇죠. 어쨌든 뭐 네. 나중에 뭐 팔리겠죠. 그래도 네. 테슬라가 뭐 어떤 뭐 노이즈 없이 팔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카메라, 음. 차량 카메라 많이 팔릴 것 같고, 그리고 MLCC도 기존에 모바일이 주력이었는데, 네. 이제 점점 전장 쪽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20% 수준에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되고, 그리고 유리기판. 유리기판은 뭐 자동차, 자율주행차하고는 상관없지만, 네. 자율주행차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또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 칩에 또 유리기판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네,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유리기판.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쪽을 많이 하면 네. 결국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클라우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데이터 센터를 많이 또 해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4가지 수혜주 말씀을 드렸고, 네, 테슬라도 보면은 이제 조금 하락이 나오긴 했으니까 지금이 좀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될지. 근데 외국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향후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모멘텀은 너무 좋아요. 그쵸. 일단 중국에 팔면 사실 소프트웨어 매출이기 때문에 원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대당 그 8,000달러로 팔면 네. 대부분 이익으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익률이 EPS가 확 올라간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또 이제 뭐 사실 허가를 중국이 언제 해줄지 자기들 마음이니까. 언제 해줄지는 좀 아직 불투명한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선 전에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대선 지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쵸. 네. 그쵸. 대선 전에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올 여름이나 가을쯤에는 허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실적 나오면 숫자 보면 좀 현타가 올 수 있죠. 전기차 안 팔릴 거니까 네. 당분간. 예. 또 시장 분위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호재랑 악재가 좀 같이 있네요.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싸져 있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뭐 이거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대응하면서 본인이 그냥 조금씩 담아간다 생각하면 지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테슬라 빠지면 진짜 풀매수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 못하죠, 그 사람들이. 항상 못합니다. 맞아요. 사실 네. 지나고 나서 알지 뭐. 그렇죠. 당장은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테슬라에 관련한 재미있는 뉴스랑 함께 수혜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희랑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오늘 진짜 길게 했다.